글로벌 이슈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그런 한 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네. 핫픽 첫 번째 핫픽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픽은요. 머스크 리스크가 나오네요. 네. 의외의 키워드인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 리스크인가요? 일단 이 머스크와 올트만, 그러니까 테슬라와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약간의 신경전이 조금은 이제 표면 위로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들의 과거는 약 7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로서 이제 막 시작할 때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같이 했죠. 네,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사업가적인 어떤 이 영향력이 좀 나타났죠. 비영리 단체는 말도 안 된다. 영리 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조달해야 된다와 우리는 끝까지 영리 단체로 남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 가치관의 이 충돌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방향대로 네네. 오픈AI가 영리 단체가 돼버렸죠.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너네들 그렇게 뭐 자선 사업가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네. 이게 뭐냐? 네. 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지금 이 테슬라는 좀 빠진 상황에서 오클라라든지 아니면 오픈 AI 아니면 뭐 소프트뱅크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글로벌 정책 여기에 이제 방점을 또 찍어주는 트럼프의 지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금 배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 2달에서 3달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목을 이끈 사람 2명.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인데 슬슬 이제 자기는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인물들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그게 시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등에 땀 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트럼프 옆에서 옹호했었던 모습들과는 다르게 지난 24시간 동안 오픈 AI 쪽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트윗을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면서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이게 산업에 정말로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약간의 두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한쪽은 너네들 돈 없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돈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딱 떠올릴 수밖에 없죠.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걸 또 우리들한테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라고 가는구나. 생각하실 할 수 있으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재밌다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어쨌든 머스크가 좀 삐진 건 맞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XAI라는 걸출한 AI를 갖고 있는 머스크를 배제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뭔가 약간 그 견제용이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할 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한 테슬라. 그런데 최근 2달에서 2달 반 동안 테슬라가 그로 인해서 취한 이득은 사실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주가가 엄청 주가도 올랐으니까. 올랐고 예.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권한 그리고 FSD에 대한 규제 완화의 속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해줄 만큼은 다 해줬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 차이인 거죠. 주는 쪽은 아니 내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예. 이것도 우리를 껴줘야지라는 입장. 그렇죠. 트럼프는 야,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뭘 더 바래? 이런 입장이 저는 좀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실 트럼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럼 차기 대통령 일론 머스크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트럼프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이들도 참 아메리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옆에 두고 가장 친한 사이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불화설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트럼프만 봤던 한 주였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테슬라가 빠졌거든요. 빠졌죠. 그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사실 트럼프의 입에 지금 모두 집중이 되어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 언급하면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또 주초에도 행정명령 이야기를 할 때 주초에 그런데 행정명령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빠져 있으니까 바로 또 조정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상황. 이번 주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반등세가 반도체 IT 쪽으로 집중돼서 나오고 오히려 테크 기업들 안에서 테슬라의 주가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뭐 이게 테슬라 혹은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속도 차이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테슬라는 여기까지, 그 다음엔 AI, 또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죠. 지금 시장은요. 부산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자를 잘 타면 여기서도 수익, 저기서도 수익인데 박자를 한번 삐끗거리면 도대체 어디부터 따라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속도감 있는 시장이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길게 쉬지 않습니까? 예. 그 쉬는 동안 뭐가 나오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숫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테슬라, 조선, 비트코인, 흔히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얘기했던 쪽은 오히려 이번 주에 조금 부침이 있었고요. 반대로 뭐 반도체, AI 인프라, 전력 설비, 그렇죠. 뭐 원전 이런 쪽이 강했는데 그럼 그 새로운 것들 중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반도체일까요? 어제, 네. 그러니까 그제죠. 이 스타게이트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의 핵심 골자는 어디였냐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애매하죠. 움직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속상하지만 네. 팩트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에 관심 없구나. 그렇죠. 대신에 그럼 어디가 올랐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IT, SK 하이닉스가 올랐고 두 번째로는 전력기기와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주들이 올랐거든요. 예.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또 배제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테마주로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국내 투자자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의 강점은 역시나 이쪽에서도 하드웨어에 있다. 여전히 원픽은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자력과 에너지 쪽을 본다면 최근에 원전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뉴스는 소프트웨어와 AI지만 우리나라의 직접 수혜는 에너지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와 관련 HBM 그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미국과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주가가 좀 가벼워졌더라고요. 이 두 종목 여러분들 앞으로도 스타게이트 수혜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핫픽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픽은 세금 폭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쵸. 좋은 것만 좀 봤는데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역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번 주 초에도 약간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군요. 월요일 날 미장은 휴장이었지만 우리나라는 폭등했습니다. 네. 이유는 보편 관세와 생각보다 온화한 정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화요일 날 줬다 뺏는 기분에 엄청나게 기분 나쁨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죠. 맞습니다. 불과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이제는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바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네, 혹은 바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네. 그래서 올랐지만 하루 만에 또 수백 개 행정명령이 쏟아지면서 그쵸. 우리나라는 조정이 나온 상황. 하지만 수요일 날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걸 또 잊어버린 우리나라 증시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데 목요일인 어젠 또. 그러니까 계속 퐁당퐁당 장세가 연속이 지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뉴스 한 줄 한 줄에 지금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오를 때 올랐는가? 오르지 못했죠. 이제
막 오를만 하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이 언습해오죠. 맞아요. 관세도 문제지만 이번에 또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이 트럼프의 정책에 많은 또 기업인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트럼프가 사실 우리가 예측한 그 범위를 항상 넘어서는 어떤 언사와 행동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고민 때문에 베팅에 대한 어떤 과감함이 떨어지게 되면 정작 수익이 날 때 포모 현상에 저는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관세 정책도 관세 정책이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실제로 뭔가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너무 먼저 고민하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밀려서 베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 한 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증시의 최근의 패턴만 보더라도 가는 기업만 갑니다. 맞아요. 우물쭈물하다 매수하지 못하면 매수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다 보면 안 오른 쪽을 매수하게 되겠죠. 하지만 안 오른 쪽은 계속 안 오른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겁먹을 필요 없고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트럼프가 조금 더 과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리고 나서 대응만 저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의 공통적인 과제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중국과의 혹은 유럽과의 혹은 다른 나라와의 과격한 무역 전쟁은 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은 약하게 출발하는 트럼프의 초기 지금 한 주이기에 저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보면 좀 수사랑 실제 액션을 좀 구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간밤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의외로 뭐 연준 압박한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히려 올랐고요. 네. 예, 달러도 거의 제자리에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뭐 말은 그렇게 세게 하는 건 알지만 이 진짜 그렇죠. 액션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더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분위기에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사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라는 물음표가 붙죠.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기업 CEO님들이 조금은 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 기업이 오히려 그렇죠. 네. CES 2025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젠슨 황 사장님이 나와서 마치 정말 영업사원처럼 본인의 회사를 홍보하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아주지 못하죠. 가서 우리 회사 제품 좋다. 세일즈를 좀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너희들이 네. 그래야 사줘야 된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 팔고 왔다. 맞아요. 이런 액션들이 나와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반성해야 될 큰형님 한 분 계시죠. 우리나라 네. 시장에. 네, 여전히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 주가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저는 삼성전자가 네, 한번 그 틀을 좀 깨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정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업인들이 뭔가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큰형님이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핫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핫픽 열어볼까요? 엔캐리 청산. 요거 잊고 있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긁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BOJ 금융정책회의인가요? 금리 그렇죠.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 다들 뭐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은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올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나 올라옴과는 좀 다르게 왜 자꾸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핫한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냐. 작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시장 하락한 것에 대한 공포감.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때와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맞아요. 라는 이제 걱정 때문에 지금 엔캐리 청산이라는 단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현재 엔화 가치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고민들의 흔적들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BOJ와 미국의 달러의 금리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면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도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그러니까 속도 조절?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인하 쪽으로 가는 건 잡지만 그쵸. 그 속도가 많이 둔화됐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표 좋고 기업들 돈 잘 버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국도 약간의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 지금 일본도 올리긴 올리지만 공격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차이가 속도를 내면서 벌어지진 않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을 저는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니까 이제 그 빠진 이유를 거기서 BOJ 찾는구나. 때문이다라고 네. 이유를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 뭐 BOJ도 있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면서 엔캐리 청산 나오지 말아야겠죠. 예, 네, 예. 저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있잖아요. 8월에 저도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와,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하고 그렇죠. 찾아봤더니 그게 또 엔캐리 청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엔화가 낮아서 그걸로 그렇죠. 달러를 사서 그걸로 기술주, 미국의 네. 빅테크를 많이 사다 보니까 빅테크가 그 바뀜으로 인해서 내려앉고 이제 다른 완전 반작용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8월 이후에 이 얘기 가끔 한 번씩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다들 기초 체력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큰 충격은 오지 않기를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연휴 전 마지막 날인데 연휴 전날이다 보니까 그것도 4일짜리 연휴다 보니까 네. 왠지 오늘 좀 조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용하겠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도 연휴가 너무 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베팅을 하시기보단 일주일 뒤에 돌아와도 시장에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기기 쪽은 원픽이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지금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대통령 2번 했죠. 총도 한 번 피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는 건 노벨 평화상 받는 거 하나밖에 없겠죠. 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아마 트럼프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이야기들을 조금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 IT 기술주들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더 추가하는 것은 연휴 끝나고 와서 숫자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인프라가 AI 인프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뭐 땅 파고,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땅 것들. 파고 네. 다리 그 도로 깔고 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LA 쪽에서 산불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산업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고 재건도 있고. 그렇죠. 재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면 중국 가만히 안 있습니다. 중국 나름대로 또 경기 부양 이야기하면 기초 인프라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던 과거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관련주를 한번 보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밤에 또 캐터필러가 거의 신고가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결국 재건, 뭐 산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AI 인프라 만들 때도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종목 선택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오늘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